오늘 다시 온대기후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글씨를 좀 못 씁니다. 네, 좀 이해해 주시고, 인강이나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글씨가 좀 부족한 거, 자, 미안합니다. 자, 우리는 온대기후 지역에 세 가지를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간다? 영국으로 간다. 영국에는 우리가 서한해양성 기후, 그리고 우리가 로마, 이탈리아 로마로 가면 우리는 지중해성 기후,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우리나라로 돌아올까요? 우리나라와 일본을 돌아오면 우리는 자, 온난습일.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형태를 우리는 좀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우리가 온대기후 지역을 제대로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대부분 보면 위도가 35도, 30에서 40도 사이에 온대기후 지역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형태를 설명을 할 건데 그것들을 완전히 머릿속에 담아두기를 바랍니다. 자, 서한해양성 기후부터 가볼게요. 서한해양성 기후는 이 구름이 말을 해줄 거야. 여러분이 혹시나 여기 남학생들 중에 내가 축구를 좋아해. 근데 예전에 박지성이나 손흥민이 뛰고 있는 영국을 프리미어 리그를 안다면 대부분 어떤 거를 기억할 수 있냐면 날씨가 흐려. 날씨가 흐리다라는 거를 우리는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해양성 기후라는 거를 우리는 런던의 날씨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서한이라는 말을 써요. 서한해양성이니까. 그럼 서한해양성이라는 걸 쓸 때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뭘 꼭 기억하냐면 1번 편서풍을 기억해 주십시오. 편서풍이란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서쪽에서 불어오는 방향이야. 근데 여러분들 왜 내가 첫째인데 둘째인 사람도 여기 있을 거야. 근데 둘째인데 형이 있어. 근데 형이 엄마 아빠가 맨날 형만 편해. 너무 좋아한다는 얘기야. 근데 나는 혼자 안 해줘 잘. 편해한다. 서풍만 불어온다는 얘기야. 동풍이 안 불어와. 우리나라는 사계절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여기 런던은 어떻게 돼? 편서풍. 한쪽에서만 불어온다. 이렇게 보는 거지. 자, 두 번째 해류의 영향입니다. 해류의 영향인데 해류가 아까는 사막을 형성할 때 한류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난류의 영향이에요. 난류의 영향에 의해서 어떻다? 겨울이 온난하다. 겨울이 따뜻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섞으면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편서풍 때문에 습일, 비가 연중 고르다라는 얘기야. 연중이라면 1년 내내란 얘기야. 1년 내내 비가 고르다라고 할까요? 1년 내내 비가 온다는 얘기야. 왜? 꾸준히 온다는 얘기지, 비가. 왜? 서쪽에서 바람이 대서양의 수분을 안고 오기 때문에. 그리고 해류, 겨울철에 난류가 올라옵니다. 따뜻한 물이 올라오는 거지. 그래서 런던 주변을 휘감아요. 그럼 뭐가? 겨울철이 따뜻할 수밖에. 왜? 바다의 영향에 의해서. 왜? 바다는 뭐가 크니까? 비열이 크니까. 비열 배웠죠? 중학교 때. 비열이 크다. 자, 그래서 이런 영향을 기억하면 우리 서한해양성 기후를 배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따가 또 한 번 더 정리를 할 거예요. 자, 뒤로 넘어서. 자,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인데, 자, 보이죠? 리스본 있는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인데, 자, 지중해성 기후보다 런던을 중심으로 보면, 자, 여기가 런던인데 어떻게 해요? 연중 뭐가 불어와요? 서풍이 불어와요. 근데 여기가 어디야? 우리는 대서양이야.
대서양에서부터 뭐가 불어와? 서풍이 불어와. 그래서 요 일대를 어떻게 돼? 1년 내내 수분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뭐가? 서한의 항성 기후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겨울철에는 뭐가 휘감아 올라와요? 난류, 해류가 북대서양 해류가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겨울철이 어떻다? 따뜻하다. 이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자, 우리나라로 가볼까요? 우리나라는 온난 수변이라고 아까 얘기는 했는데 온대 계절풍 기후입니다. 계절풍이라는 얘기는 겨울철에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건조하고 냉량한 바람이 불어와요. 그걸 우리 차가운 북서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꾸로 여름이 되면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여름에 남동 계절풍이 불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어떻다? 고온다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우리는 온대 계절풍 기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대륙의 유라시아 대륙의 서안과 동안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 왜? 온대 기후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탈리아 지역에 우리는 이 바다를 지중해라고 하는데 요거를 그래서 바다를 따서 지중해성 기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넘어가면 자, 지중해성 기후는 특징이 뭐냐면 자, 여름이 고온 건조합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게요. 여름철이 고온 건조한 게 특징이고 자, 농업이 있는데 농업은 어떤 농업이 하냐? 자, EBS 선생님이 가르쳐 줬을 거야. 농업은 어떻게 수목 농업을 합니다. 수목 농업을 하는데 어떤 농업을 하냐면 올리브라든가 포도. 여름철이 길어가지고 햇볕을 많이 받는 거야. 태양빛을 많이 받다 보니까 포도나 올리브에 당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합니까? 우리가 와인 산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와인 산업.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다?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이다. 그래서 보면 로마에 햇빛이 쫙 내리쬐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뭐가 발달해? 이 지역은 관광이 발달합니다. 이 지역에. 그리고 가옥의 특징에서 뭘 볼 수 있어요? 너무 뜨겁단 말이지. 햇볕이. 그럼 햇볕을 반사하고 싶어. 그래서 집 색깔이 어떻다? 흰색이다. 흰색이 태양빛이 반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진 게 지중해성 기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중해성 기후가 왜 나타나는지는 설명을 할게요. 자, 다음 사진을 가볼게요. 자, 너무 어렵게 가지 맙시다. 자, 여기 보면 아열대 고기압이 여기 위치합니다. 아열대 고기압이 여기 위치해요. 이게 적도수렴대인데 적도수렴대를 따라서 왜 움직여? 적도수렴대가 지구가 23.5도 기울어서 뭐하니까? 공전하니까. 공전 궤도를 따라서 적도수렴대가 움직여. 근데 뭐를 위로 올립니까? 아열대 고기압을 올립니다. 자, 설명을 할게요. 천천히 갑시다. 아열대 고기압이 이 지역에 위치할 때는 여기가 사하라 사막이 있는 지역이에요. 건조 기후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 지역이 건기가 된다는 얘기지. 사바나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오지 않는다는 얘기야. 근데 올립니다. 자, 적도 수렴대가 올라가면 요 지역까지가 뭐에 영향을 받아? 아열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요. 그럼 지중해 있는 지역까지도 어떻게 된다? 비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 그게 7월이죠. 7월이니까 지중해성 기후가 고온 건조한 이유가 나타난다. 뭐에 의해서 제가 설명했던 대로 아열대 고압대 아열대 고압대가 이동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특징을 우리가 두 가지를 소개했는데 아열대 고압대와 적도수렴대의 이동에 따라서 우리가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원인을 알 수 있다. 물론 지중해성 기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 근데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을 나타내는 가끔의 모의고사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조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대 사바나도
사바나 지역이 여기 열대우림은 요걸 따라간다면 사바나 지역은 열대우림의 근처이기 때문에 건기와 우기를 설명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너무 자세한 설명은 피하겠습니다. 자, 온대계절풍 기후인데 뭐 언제 비가 많이 올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름철이지. 우리나라 여름에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발달해요? 벼농사가 발달하지. 벼농사가 발달하면서 자, 벼농사가 발달하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 벼농사가 발달했을 때 특징은 어떤 겁니까? 벼농사는 벼라는 게 뭐냐면 인구 부양력이 큰 곡식입니다. 벼라는 게. 그리고 뭐가 많이 필요해요?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 과거에 지금 기계로 쓰는데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을 설명할 때 보면 여름에 있는 태평양으로부터 불어오는 여름 계절풍 때문에 뭐가 특징? 벼농사를 많이 짓고 벼농사로 인해서 인구 부양력과 노동력이 높아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뭐를 가져다 줍니까? 아시아의 인구 밀도가 높은 편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부터 그 다음에 일본, 중국까지가 온대 계절풍 기후의 특징을 나타내는 지역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해 준다면 여러분들이 온대 계절풍 기후를 설명할 때 아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다가 하나 정도만 더하면 아까 지도에서 봤듯이 뭐가 우리는 북서 계절풍이 존재하는 곳이 온대 계절풍 기후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리스본 지역에서 말하는 것들을 보면 여기는 뭐야? 비가 아예 오지 않잖아. 그러니까 뭐다 이거는 지중해성 기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이 고온 건조하다는 거 그게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 자,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뭐가 많이 와요? 비가 압도적으로 많이 온다는 얘기. 그리고 온도가 높죠. 얘는 뭐야? 고온이지. 맞지? 습윤이라는 얘기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왜? 어디에? 여름철에. 겨울철에 비 온다 안 온다? 우리나라 거의 오지 않는다. 왜? 한랭 건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온난 습윤, 한랭 건조를 우리가 설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중해성 기후는 뭐다? 여름철이 뭐다? 고온 건조.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면 알 수 있겠다. 자, 여기는 이제 냉대 기후인데 냉대 기후는 짧게 갑시다. 자, 고緯도 지방입니다. 고緯도 지방을 중심으로 자, 고緯도로 올라가면 어떻다 그랬어? 온도가 어때? 기온이 하강, 낮아지겠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나무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타이가라고 합니다. 타이가를 우리는 다른 말로 가면 침엽수림이라고 해요. 침엽수를 쉽게 얘기하면 소나무. 우리가 소나무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밑에 가옥의 밑에 형태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 말뚝을 박아 있어요. 자, 요거를 이비스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저도 들었어요. 자, 자세히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뒤에 송유관에 보면 말뚝을 다 박아놨어. 이 송유관이 뭐냐면 러시아에 있는 자, 이거 지울게요. 러시아에 있는 송유관이에요. 송유관 안에 뭐가 간다? 천연가스가 갑니다. 천연가스를 러시아 땅이 넓어 안 넓어? 무지하게 넓다는 얘기지. 그 넓은 땅에 일일이 천연가스를 싣고 나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송유가 들어왔는데 송유관을 왜 땅에다 그냥 놔두지 왜 이렇게 말뚝을 박아놨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박아놓은 이유는 뭡니까? 밑에 지면에 그대로 놔두면 지표면이 얼었다 녹았다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가끔 3월달이나 2월달에 땅이 빵 쳐보면 꽝꽝 얼어있어. 꽝꽝 얼어있는데 3월달이 되면 봄이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기온이 올라가니까 질퍽질퍽한 진흙을 본 적이 있을 거야. 딱 그거야. 질퍽질퍽하면 발을 딱 댔을 때 어떻게 돼? 푹 빠진단 말이지. 밑에 보면 여러분들 아파트 지을 때 아파트 밑에 뭐가 있어야지 아파트를 고층으로 올릴 수 있어? 기반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단단한 돌이 있어야 돼. 근데 돌이 없으면 그 위에 얘는 어떻게 한 거야? 그냥 얼어있는 땅 위에 이렇게 집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올려놓은 형태라는 얘기죠. 근데 시베리아에도 여름은 옵니다. 그럼 시베리아 여름 왔을 때 땅이 녹아 안 녹아? 녹아. 녹을 때 집이 어떻게 돼? 무게에 의해서 쓰러져 버린다는 얘기죠. 우리가 마치 진흙에 발로 밟았을 때 미끄러우면서 쑥 빠지는 것처럼
질퍽질퍽한 집이 무너져 버린다는 얘기야. 집안이. 역시나 송유관도 그대로 놔두면 이동하면서 깨져버립니다. 깨지면 이 기중한 가스가 새버린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말뚝을 박는 형태. 그래서 말뚝을 박은 채로 몇 미터도 이동한다고 해요. 몇 년 동안. 그런 것들을 이해하자.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자. 냉대 한대기후. 자, 이백수 선생님이 내용 보면 한대기후 지역에서 고산가옥을 얘기했는데 냉대와 한대기후 지역의 접경 지역, 냉대 지역에서도 역시나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림으로 이해하자. 그림으로 이해하자는 얘기야. 그래, 냉대 한대 지역은 그림으로 이해하자. 자, 한대기후 지역에 이런 것도 소개했습니다. 뭘 한다? 우리가 술록을 유목한다. 개념은 배웠으니까 제가 마지막 정리할 때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술록을 유목하는 형태. 술록을 유목하는 이유는 고기를 얻을 수 있어요. 일단 고기를 이걸 먹는다는 얘기지. 키우고. 그리고 이동수단. 그리고 이게 소의 피를 먹어가지고 비타민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대기후 지역의 이글루라든가 이런 이동식 가옥에서 관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이 한대기후 지역. 자, 오늘 배운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개념에서 열대기후 지역을 우리는 EBS의 통합사회에서는 열대우림과 열대사바나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구분하자. 왜? 전국연합시험에는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열대우림은 수상이나 고산가옥이 있었다. 왜 있었습니까? 해충을 피하기 위해서, 열기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리는 것을 경사된 지붕을 지어놨습니다. 이동식 화전농업 왜 했지? 땅을 태워서 그 지력으로 밭농사를 하고 이동한다는 얘기지. 카사바나 얌은 그냥 전통 방식의 감자 같은 거야. 일종의 감자 먹는 거지. 부황작물이라고 하는데, 열대사바나는 뭐라 그랬어? 열대우림 주변인데 열대우림만큼 비가 오진 않아. 근데 아열대 고기압이 이동하면서 아열대 고기압이 있으면 비가 안 와. 너무 더워 하다가 아열대 고기압이 피해 있으면 비가 또 막 내립니다. 적도 수렴대에 의해서. 비가 많이 올 때는 우기, 안 올 때는 건기. 이게 열대 사바나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관광을 하는 걸 우리는 사파리 관광이라 한다. 에버랜드 가면 동물도 구경하잖아. 그 사파리라 하거든. 그거를 우리는 얘기합니다. 건조기후 지역을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두 가지 얘기할 때 하나는 스텝, 하나는 사막기후 얘기했습니다. 스텝기후 지역은 뭐라고 했죠? 연강 수량이 250에서 500mm 미만까지를. 거기서는 특징이 뭐였지? 유목생활. 왜? 물과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동해서 생활한다는 얘기야. 오아시스 농업. 물이 있는 곳에서 약간의 농사를 짓는다. 흙을 구할 수 있는 곳에선 흙집을 짓고, 그리고 흙이 아니고 유목생활할 때는 항상 천막을 가지고 이동식 가옥을 했다는 사실. 사막 형성 원인은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한류에 의해서 하강기류가 발생할 경우, 남북해기선에서 하강기류, 격해도. 바다가 너무 멀어. 수분이 공급되지 않아.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아요. 격해도가 있는 곳에서 사막이 형성된다는 사실. 그 다음에 온대기후는 세 가지 얘기하려 했어요. 온대스뷴 뭐였습니까? 계절풍기후. 온대계절풍.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같은. 지중해성 기후는 로마를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여름철이 어떻다? 고온건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겨울철은 한랭건조. 그럼 여름철은 온난스변이라는 얘기지. 서한해양성은 어땠습니까? 겨울철은 난류에 의해서 뭐가 따뜻하고, 그 다음에 편서풍에 의해서 수분이 1년 내내 공급되다 보니까 1년 내내 비가 고르게 내린다. 서한해양성 기후. 자, 냉대기후는 타이가라고 하는 침엽수림으로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짓는다라는 사실. 그리고 고산가옥 왜 한다 그랬죠? 얼었다 녹았다 하는 땅 때문에 집안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말뚝으로 지은 고산가옥. 물론 냉대와 한대 다 고산가옥을 쓸 수 있다. 한대기후 지역은 이끼나 영구동토층. 영구동토층은 뭐냐면 1년 내내 녹지 않는 땅이야. 근데 언제 녹아? 1년 중에 2달 정도 녹는다는 얘기지. 여름철에 녹을 때 집안 붕괴를 위해 똑같은 형태, 냉대와 한대의
일반적 형태. 근데 한대만의 특징은 뭐야? 술록을 유목한다는 사실. 왜 술록 유목할까? 너무 추울 때는 사람들이 이동을 못해요. 근데 이동을 못하는데 잠깐 여름이 왔을 때 좀 따뜻해졌으니까 이동을 합니다. 뭘로? 술록으로. 왜 술록으로 이동할까? 걸어가면 되는데 땅이 질퍽질퍽해져서 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술록으로 이동도 하고 술록 썰매 그리고 술록을 먹습니다. 왜? 고기를 구할 수가 없어서. 근데 또 뭐도 해요? 털로 따뜻하게 해준다는 얘기지. 그래서 술록은 인간의 동반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근데 최근에는 이동식 가옥도 있지만 뭐가 활발하다? 관광이 활발한 게 한대교육 지역이다라는 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우리가 열대기후 지역과 건조기후 지역 설명을 했고 뒤에 우리가 온대기후 지역부터 냉대, 한대까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해발 고도가 높은 산지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선생님이 뒤에부터 먼저 넘어갈게요. 지도를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 대해서 적도와 이 지도를 제가 올려놓을 거예요. 구글 클래스에다가. 그럼 적도와 날짜 변경선, 본초 좌우선을 이 지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본초 좌우선은 뭐냐면 제가 여기다 쓸게요. 경도가 0도인 지점입니다. 네이버에 찾으면 나와요. 우리 여기에는 그리니치 천문대가 있는 곳, 그리고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런던, 영국에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요것들을 찾아내십시오. 찾아내서 본초 좌우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날짜 변경선, 그 다음에 적도, 영도 지점,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고 이 지도에서 또 다음 지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과제예요. 우리가 백지도를 줄 겁니다. 지금은 나라가 있는데 백지도를 줄 거예요. 백지도에서 서한해양성 기후, 지중해성 기후, 건조기후, 열대우림기후, 온난수균, 온대 계절급 기후, 냉대 한대 기후를 딱 요 지역에다가 뭘 쓴다? 각각의 특징을 백지도에 표시를 하십시오. 자, 그러면 지도는 뭐다? 요런 백지도입니다. 이 백지도에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아요. 그럼 아까 말했던 대로 적도와 경도 0인 지점, 날짜 변경선, 그리고 방금 아까 말했던 기후대의 특징을 지도에 표시를 해서 프린트를 해서 예쁘게 꾸며서 올려도 좋고 이 상태 그대로 패드에서 직접 꾸며서 올려도 좋습니다. 다 저보다는 글씨 잘 쓰고 예쁘게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요 숙제를 좀 올려서 예쁘게 좀 작성을 해 주십시오. 자, 마지막 차시예고는 다음 시간에는 아까 방금 하지 못했던 지형에 따른 자연환경, 자연환경의 지형에 따른 인간의 생활, 그리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해서 일반사회와 윤리 부분을 좀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